시장의 트렌디한 흐름을 읽고 진짜 주도주를 찾아내는 시간,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부동의 1위일 줄 알았던 알테오젠이 밀리고 대신해서 다른 종목 2개가 1, 2위를 차지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좀 트렌디한 섹터 가지고 오셨다고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섹터는요. 바로 2차 전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에 나스닥 시장이 빠졌고 네. 지금도 나스닥 시장의 선물이 이제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는 우리 시장이 아침에 거의 한 3% 정도 내로 좀 하락 출발했다가 올라와주고 있죠. 결국은 저는 이제 사실 뭐 반도체든 뭐 바이오, 2차 전지 이 AI로 인해서 업황은 더 좋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거신적인 부분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난주까지 어떤 그런 급등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된 분이라면 오히려 거시적인 부분 때문에 빠졌을 때 이 좋은 업종을 사는 것이 기회다라는 거고 뭐 다 올라오겠지만은 그래도 제일 세게 올라갈 게 어딘가라고 봤을 때 이 반등의 주인공은 2차 전지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이 케비노 씨도 성장주를 좋아한다. 일단 지금 성장주가 다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AR로 인해서 나스닥 나스닥 주도 급락이 좀 나왔고 지금 뭐 바이오라든가 뭐 에너지 그러니까 AR로 인한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던 기업들이 다 빠졌던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임명한 케비노 씨가 이 매파적인 인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는 이 금리나 힘들겠네라고 하면서 어떤 이 매파적인 평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장주제 하락이 다 나왔던 겁니다. 다만 이 케비노 씨가 3개월 전에 낸 리포트 같은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 그냥 매파적인 인물이 아니고요. 3개월 전 같은 경우는 지금 AI로 인해서 이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결국 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좀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파월 같은 경우도 매파를 분류가 되긴 하지만은 굳이 매파라기보다는 좀 중도적인 인물을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케비노 씨도 뭐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어떤 임명권을 가지고 연준 의장을 임명했는데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파적인 인물로 금리 인하를 안 할 사람은 많지는 않겠죠. 최근에 이제 막 이 연준에도 많이 관여하다 보니까는 어떤 연준의 독립성 훼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어떤 이 비둘기파적인 인물을 했을 때는 진짜 그건 연준의 어떤 독립성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매파로 포장된 캐비너트를 임명함으로써 이 독립성의 어떤 훼손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임명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포장지는 매파적인 인물로 좀 돼 있습니다만은 매파라기보다는 중도적인 인물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 때문에 이제 지난 주말 동안 금도 폭락, 은도 폭락, 네. 지금도 막 이 어떤 그 선물 시장에서 뭐 변화감이 심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볼 때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결국 생산성이 계속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로 인해서 사실 뭐 변호사도 지금 그 신규청이 안 되고 있고 대부분의 어떤 채용이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케비노 씨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금리 그 지금의 상황과 비슷한 이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좀 기회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 굳이 2차 전지 선택한 이유는 이 배터리 업계가 이제 차세대 이 먹거리 선점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가 경쟁했던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작년에 좀 올랐던 게 ESS. 결국 이 AI로 인해서 ESS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 차세대 먹거리로 로봇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차세대 먹거리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이제 수요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양세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 배터리 시장의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미미하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이번 연도를 시작으로 해서 양상 목표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연간 100만 대 목표를 얘기하고 있으니 그런 게 늘어나기 시작한다면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뭐 전기차만한 시장이 열릴 거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건데 사실 전기차 시장에서는 또 중국의 LFP라는 성능은 별로 좀 떨어지지만은 되게 저렴한, 싼 네. 그렇죠. 그런 배터리한테 밀렸던 건데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런 배터리를 탑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성능에 대해서 체력으로만 좀 말씀드렸잖아요. 지속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항상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크니까는 또 대형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어서
중국에 싸고 안 좋은 게 탑재가 가능하지만은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 모양이라서 탑재할 수 있는 공간도 작고 또 네. 무거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중국의 LFP를 탑재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3원계 배터리가 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을 포함해서 6개의 휴머노이드 업체에 지금 이 NCM 이 3원계 배터리 공급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말을 했고, 실제로 앞으로도 이제 어떤 에너지 밀도라든가 뭐 순간 출력 또 반복으로 뭐 충방도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중국의 LFP가 탑재될 수 없기 때문에 로봇 쪽에서의 배터리 모멘트를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3원계 배터리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 없었을 때는, 특히나 로봇과 ESS가 없었을 때는 전기차에 있어서는 우리의 3원계 배터리는 이 중국의 LFP 배터리에 밀려서 어떻게 보면 진짜 굉장히 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건데 그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는 거고, 결국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 전고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고체가 이제 이 전해질이 원래 액체인데 고체인 이 전고체를 말하는 거고요. 액체다 보니까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다 보니까는 폭발 위험이 없고 실제 성능이 2~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꿈의 배터리를 불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최소한 뭐 29년, 30년쯤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걸 알려져 있어서 결국 중장기도 이쪽 가야겠지만은 당장 이번 연도부터 이제 작년 대비해서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2배, 3배 이상 양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3원계 배터리가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3원계 배터리는 살아나면서 전고체를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아마 반도체, 바이오 다음에 뜰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쪽의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섹터인 2차 전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관련한 어떤 섹터들이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렇게 6가지 종목들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이게 다 3원계 배터리 관련한 그런 종목들일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배터리는 대부분이 그냥 3원계 배터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중국의 LFP 배터리가 뜨다 보니까는 LFP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3원계 배터리 소재 공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부동 1등이었지만은 그걸 눌러버린 게 지금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죠.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ETF 자금으로 지금 개인들의 자금이 쏠리고 있는 건데, 그 ETF를 파는 증권사들은 이런 또 시총 대형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에코프로 BM이 급등하면서 시총 1, 2등 하고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이 LNF 같은 경우는 이제 뭐 LFP부터 양극대를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 준비하고 있는 거고,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지만 또 원자재는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전구체까지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원자재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수직 계열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가장 안전한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코스모 신소재,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 실리콘 응지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 음극재에 실리콘을 섞기 시작하면은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어떤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면은 이제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뭐 재료들이 있는 건데, 솔직히 놓치면 다 안 될 종목들이고요. 그러네요. 네. 그럼 이 그중에서 네. 탑픽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탑픽은 솔직히 에코프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이건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대주전자재료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총 1, 2위를 다투는 에코프로일 줄 알았는데 대주전자 재료를 가져오신 이유가 어떤 사정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2개도 빼놓으면 안 되지만은 그 사정은 잠시 뒤에 아마 알게 될 것 같고요. 네. 눈치가 있는 분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안 올랐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LFP를 탑재할 수 없는 게 성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3원계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밀리다 보니까는 완벽한 어떤 휴머노이드 배터리를 볼 수 없는 건데, 결국 이 실리콘 음극재, 그러니까 음극재에서 더 많은 이 음극에서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면은 성능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배터리를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뭐 포르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대주전자 재료에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고 있고요.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많이 안 올랐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재료가 가장 묻어 있다라고 보시면서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 그중에서도 대주전자 재료를 좀 눈여겨보시라라는 얘기로 마무리해보면서 저희 그동안에 담아
담아봤던 포트폴리오 얼마나 올랐을지 수익률 한번 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산미금속인데요. 오늘 초반에 22%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17% 넘게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단순하게 저는 기계부품주인 줄 알았는데 두산의 대형 터빈 블레이드를 또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 터빈 블레이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지지난주였죠. 이야기 드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와서 거의 100%까지 올라온 건데 올라오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부 수익 실현 하시되 나머지는 보유하자라는 건데 이게 지금 저희 VIP도 갖고 있는 건데 아직 안 팔고 있거든요. 일단은 목표가를 2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네. 이게 지금까지 올라도 왜 아직까지 저평가냐면은 네. 자, 지금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이 원전에 대한 르네상스 시작이 되고 있고 국내 원전도 지금 대형 원전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터빈 블레이드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게 산미금속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자재 종목들 같은 경우 이 비이체 같은 경우도 막 2조 넘어가는데 지금 산미금속 같은 경우는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터빈 블레이드를 독점 공급하는데 지금 급등한 게 시가총액이 4천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어떤 원전 르네상스 시대, 그다음에 또 국내에서 새로 시작하게 될 대형 원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산미금속에 이제 이 대형 단조가 들어갈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일부 수익 실현 하시되 나머지는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최종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지지난주에 매수했던 산미금속 벌써 100%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일부는 수익 실현, 나머지는 계속 홀딩 전략 좀 세워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죠.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역시 1월 19일, 1월에 매수했는데 네. 7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와, 정말 이 전고체 배터리의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어쨌든 지금은 당장 상용화는 어렵지만은 문제 불과 한 2, 3년 남은 거고 어떻게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3호기 배터리를 지금은 당장 쓸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2, 3년 뒤부터는 상용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성 SDI, 뭐 LG엔솔, SK 다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세 개의 기업 중에서 가장 빨리 가고 있는 게 삼성 SDI고요. 삼성 SDI의 이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올랐다 합니다만은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의 어떤 그런 수급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급등했기 때문에 일부는 수익 실현 하시되 나머지는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역시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는 수익 실현, 나머지는 홀딩 세워봤습니다. 마지막은요,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네요.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 11월 21일에 매수한 이후에 67% 넘게 올랐고요. 네. 오늘도 5%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바이오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에이프릴 바이오 참 죽지 않고 너무 잘 갑니다. 그렇죠. 제가 11월 달에 말씀을 드린 종목이 합니다만은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언급을 드려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바이오 기업이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바이오 기업들 어떤 기술 이전 소식과 함께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그 기술 이전한 에보민을 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 또 이제 뭐 새로운 소식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이 확실한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 이전이 또 추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좀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놓치지 말자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어떤 붐이 불었을 때 다시 한번 어떤 시장 반등이 이끌 때 계속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최종 목표가 8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다음 목표가 8만 원까지 이렇게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이전님 그렇다면 오늘의 탑픽 종목이 어딘지 한번 빠르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2차 전지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를 넘어서 로봇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전고체 배터리가 승부처가 될 텐데 과연 오늘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뽑아 오셨을지 바로 한번 오늘의 탑픽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아까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네. 바로 그 사연이었군요. 네, 원래는 이제 탑픽을 에코프로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오늘 이제 저의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대주주들 말씀을 드렸고 이제 탑픽 종목으로 에코프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ESS와 전고체 모멘텀이 있다. 일단 지금 이 2차 전지 기업들이
이제 당장 수익이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에코프로 그룹주의 지주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투자 전략 수립이라든가 어떤 이 자원 발굴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니켈 밸류체인은 이제 기업을 인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직계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재 기업들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원재료를 또 중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원재료를 또 많이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니켈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 밸류체인을 완성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이 인도네시아 니켈 부분이 작년 하반기부터 영업이익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연간 1,800억 영업이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 그러니까는 연간 철파매가.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실적이 바로 증가하는 뭐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산 전고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낮춤으로써 이제 미국에서도 뭐 큰 문제가 없이, 그러니까 미국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유럽에서 이제 현지 생산을 시작했는데. 유럽도 지금 이제 어떤 공급망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고체에 대한 니켈을 확보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유럽 규제에 대해서 대응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시면은 3원계부터 ESS까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황화물계, 그러니까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서 우리 3사가 있잖아요. 삼성, SK, LG엔솔, SK온이 있는데 삼성, SK가 전고체 이 개발이나 양산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이고 이게 전 세계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SK가 가장 빠른 상황인데 그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게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그래서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지 양산하고 있는데 이 4년부터 이제 파일럿 성과 나오고 있고요. 이번 연도 말부터 이 대량 양산 목표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 되는 기업이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이 개인들이 ETF를 매수하게 되면은 기관들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막 매수해야 되거든요. 네. 그 1번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 말에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또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에코프로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편승에도 좋을지 약간 두려워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오른 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1,100을 넘어서 버렸잖아요. 만약에 1,200, 1,300 간다면 그게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은 1,200, 1,300 간다면은 아마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가야 가는 거지. 만약에 이 종목들이 가지 않고서는 사실 1,300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코스닥에 1,300 간다면 주인공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3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목표가 24만 원, 손절가 11만 원으로 이렇게 대응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매니저님 그렇다면 오늘 무료 방송은 몇 시에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또 어떤 얘기 나눠주실지 궁금해요. 네, 2월달에 첫 거래일인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바이오 꽤 좋았습니다. 2차전이 좋았지만 아직도 좀 갈 곳이 많이 남아 있죠. 일단 이 세 개 섹터하고 우주, 항공과 이 바이오 기업들까지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니까는 2월달에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4시에 시작되는 유튜브 최현덕 검색하셔서 꼭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